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이존입니다. 애국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, 잔슨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을 국빈 초대했죠. 해가지고 지금 미국 갔는데, 미국 가셨는데, 그 당시에 비행기는 물론 없었고요. 비행기를 빌려가지고 가야 되는데, 사실 그거 빌 만한 그런 재력이 없었어요. 그래서 잔슨 대통령이 자기 전용기가 두 대죠. 그 1호기 말고 2호기를 보내서 그걸 타고 갔죠. 지금 보시는 사진이 바로 그 전용기 2호예요. 저희 잔슨 대통령 비행기죠. 그렇게 대우를 해서 우리가 저희 미국에 갔었죠. 그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. 그렇게 어려운 65년도 6월 달이죠. 참 어려웠죠. 혁명하고 나서 63년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뭐 몇 년 안 됐잖아요. 왠지 한참 지금 이제 거업을 하고 있을 때니까 굉장히 힘들 때죠. 그때 그래도 국빈처 저희 방문을 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대환영을 받았죠. 그만큼 이제 잔슨도 미국에서도 맨 처음에 혁명 당시에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랬죠. 그런데 이제 자기를 생각해보고 앞으로도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하시는 과업의 모든 목적과 그 여러 가지가 다 국가를 위하고 개인을 위하지 않는 국가를 위한 하나의 혁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희 인정을 하고 대한민국 정식으로 이제 그 혁명 정부를 인정하게 됐죠.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도 청와대 들어가고 박정희도 이제 경호실장으로 승격해가지고 이제 업무가 이제 시작됐죠. 그래서 한참 부산했죠. 뭐 개편도 해야 되고 또 모든 것이 이제 어수선할 때니까 하나하나 이제 차근차근 해나가고 잘하고 있었어요. 그런데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그 당시 효원과정은 사실 대단한, 아, 중요한 직책에서 일하고 있을 때죠. 다 대통령과 그의 가족에 대한 생명과 그 다음에 모든 경호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원수에 대한 경호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열심히 일했죠. 참 제가 생각할 때는 경호처의 과장들 참 훌륭한 과장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 거 생각하면 박정규가 부하에 대한 그 복은 있는 것 같아요. 경호과장으로 있으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. 뭐 부탁도 하고 뭐 비리도 생길 수 있는 거고 뭐 그렇지 않아요. 그런데 하나도 그런 사건 없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61년도부터 근무하고 74년도에 6월 달에 그만뒀지만 그때까지도 한 건도 그 경호과장에 대한 비리라든가 경호과장에 대한 뭐 잘못으로 뭐 근무 태만으로 처벌받고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. 다 열심히 일하고 있었죠. 우리가 그 직책이 높아지면요. 박정희 실장도 말이죠. 굉장한 직책 아니에요. 장관으로서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,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역시 그 문제가 있게 마련이에요.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해서 이제 저희 소문을 내는 거죠. 박정희가 뭐 어떻게 됐다. 뭐 마산이 박정, 박정희 거다. 뭐다 어쩌다. 그런 소문들이 많이 있는데요. 저는 보지도 못하고 또 확인도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또 할 그런 뭐 제가 뭐 이치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절대 전 믿지 않아요.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면 그 높은 직에 있으면 어떻게든지 이제 끌어내리고
시기했기 때문에 괜히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선전하는 거죠. 근데 그 당시는 그래도 언론을 완전히 저희 사이비 언론들은 어 전부 엄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지 못하죠. 지금 보세요. 지금 뭐 점 소문이 기자들이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저희 기사 쓰는 일이 좀 많아요. 그땐 그런 게 없었어요. 뭐 없는 거 있는 걸 했다가 뭐 혼나게요. 그래서 그런 소문들이 있지만서도 그걸 보지 않고 자기가 또 직접 거기에 대한 관계가 없는데 굳이 뭐 그걸 믿으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. 그럴 텐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남이 잘 되는 거 싫어하는 모양이지. 그렇게 이제 소문도 퍼치고 뭐 여러 가지 말도 많고 박정희 실장도 그랬죠. 말이 많았죠. 근데 그게 말이 많은 게 다가 아니고 내가 보고 눈으로 보고 확인하지 않는 이상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. 저한테도 물어보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저는 일절 대답 안 합니다. 왜? 내가 모르니까. 내가 보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.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소문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한 가지는 대통령님의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과 민원에 대한 철저한 저희 저희 민원에 대한 철저한 해결책을 내놓으시는 등 여러 가지 국민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갖다 제가 한 건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대통령께서 1년에 한 번씩 각 도청에 순시에 가시죠. 각 도지사가 이제 1년에 앞으로 할 계획을 설명하는 이제 청취를 하러 가시는 거죠. 브리핑을 받으러 가시는 거죠. 경상남도를 갔었는데요. 이제 저도 그 자리에 있었죠. 도지사가 이제 경상남도에 어디 금년도 사업은 어떻고 뭐 금년도 어디에 뭐 다리를 만들고 어디 수리하고 뭐 한참 뭐 얘기하고 근데 대통령께서 조그만 수첩이 있어요. 아주 다 떨어진 수첩인데 그 수첩만 꺼냈다 하면 그때는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. 저는 그 옆에서 보니까 항상 알잖아요. 수첩만 꺼냈으면 그날은 무슨 사건이 있는 거예요. 그날 각각에서 그 수첩을 꺼내시더라고요. 수첩을 도지사가 설명하고 있는데 수첩을 들여다보고 계시더군요. 도지사가 다 끝나니까 도지사한테 질문을 하셨죠. 어느 골에 다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국민학교 학생이 다리를 건너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 다리가 없으면은 한 시간을 우회해서 돌아서 얕은데 개울을 건너서 학교를 가야 된대요. 그래서 보통 힘든 게 아니래요. 겨울에는 더 추운데 말이죠. 곧장 가면 금방 한 5분이면 갈 걸 갖다가 다리가 없기 때문에 피해서 가려니까 1시간 이상 걸린대요. 그래서 다리를 놔달라고 아마 민원을 저희 대통령께 한 모양이에요. 어떤 학생이. 대통령께서 지사에게 그런 일 알고 있느냐 질문하니까 우물쭈물 했죠. 그러니까 도지사 내라고 건설국장 올라오라고 그래. 그 건설국장이 올라오더군요. 대통령이 같은 질문을 하니까 그달 그런 사건 있느냐? 가만히 있어요. 그러니까 있느냐? 또 물어보니까 네. 국장은 거기에 가봤느냐? 안 가봤습니다. 그러니까 호통을 치시더군요. 국장이라는 사람이 민원이 있으면 그걸 잘 보고 그 내용을 보고 건설장의 다리를 놔줄 생각 있으면 가서 현장도 가보고 다 해야 될 텐데
그걸 하나 국장의 자리에 앉아있냐. 당장 옷을 벗으라고 그러더군요. 그 다음에 과장 올라오라고 그러더군요. 과장 올라왔어요. 다리 했느냐? 네, 다리 지금 저 공사 중에 있습니다. 가봤느냐? 그러니까 안 가봤어요. 과장도 뭐 당장 옷 벗기고, 계장이 이제 올라왔는데 계장이 가봐서 뭐 했는데 지금 뭐 공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저희 거의 다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자기는 지금 학생들이 지금 학교를 그 다리를 이용해서 가고 있는 줄 알고 있다니까 호통을 치겠더군요. 그래서 그날 계장, 과장, 국장이 다 사표를 받았죠. 그만큼 각각에서는 그 세심하게 모든 걸 챙기시는 분이에요. 적당한 게 없어요. 수천만 꺼냈으면 민원들이 많이 오잖아요. 도중에서 다 잘려요. 청와대까지 올라오지 않는 게 많이 있어요. 근데 각각에서 하시는 그 민원은요, 들어오는 정보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. 뭐 민원 소리 낸다고 그걸 보시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. 대통령께서는 가장 가까운 친구가 국민학교 동창이 있어요. 한 5명 정도. 한 달에 한 번씩 그 동창들 만나죠. 청와대 처치하죠. 같이 막걸리 드시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그분들의 얘기는 전적으로 믿죠. 다른 데서 민원은 올라오지도 않아요. 중간에서 다 후지불이 돼요. 그래서 그런 걸 들으시면 가간 꼭꼭 수첩에다 적으세요. 꼭 적었다가 어느 도에 가면 이제 그 수첩을 딱 꺼내가지고 이제 보고 그러시죠. 그만큼 저 국민의 생활과 안전, 그 다음에 민원에 대한 그 철저한 그 저희 이행을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. 그래서 저는 그걸 항상 옆에서 볼 때 참 어떤 때는 그냥 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대통령의 그 마음이 어떠시겠어요? 굉장히 눈물이 많으신 분이에요. 참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우려고 그러시고 그런 아주 마음이 어지신 분입니다.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